외교부 장관님 대신해서 차관님 나와 계시죠?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어디 나라 영토입니까? 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말하는 것이 일본과의 이 외교적인 마찰에 있어서 고려할 대상인가요? 마찰이라고 하시면 분쟁이라고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뭐 분쟁이 마찰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네, 저희는 독도를 두고서 분쟁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라고 할 때는 분쟁의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일본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참 당연한 답변인데도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냐 아니냐는 외교적 마찰에 해당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해당돼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나 독도에 대한 언급을 좀 꺼려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외교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좀 보면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부합되지 않는 면모가 좀 보였습니다. 현재 외교부가 독도와 관련된 이 활동에 있어가지고 공항철도 열차 내 독도 홍보 영상 사업 요거 하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제외하고는 지금 독도 홍보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업 또한 최근 5년 동안 예산이 동결이 됐더라고요. 그냥 뭐 따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외교부가 독도에 대해서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최대한 로우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분쟁 사항이 아니게끔 처리하는 것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단호히 대응하는 것 간에 상당히 균형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재외 공간의 홍보 사업도 통해서 저희가 독도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외 인사들이 방한을 할 경우에 반드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법과 관련한 학술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에 대한 홍보 우리가 다른 지역들도 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꼭 굳이 로우키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꼭 음지에서만의 노력으로는 가져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본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이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양지로 끌어올려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노력들도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면적으로 조금 더 우리 영토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의 활동을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의 예산 증액은 물론이고요.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문체부 장관님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25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이죠. 독도의 날에 KBS에서 방송됐던 독도 없는 대한항공 지도 뉴스 혹시 보셨나요? 네, 이게 지금 대한항공 우리 국적기에서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지금 이미 시정 조치가 되어 있긴 한데요. 이 독도 미표기 문제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저희가 더 홍보를 모니터링을 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강화하고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백서에서 독도를 또 지웠었고요. 그리고 당시 외교부기는 합니다만 일부 제외공간, 아까 얘기하신 제외공간에 홍보 영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외공간에 독도가 누락된 지도를 배포를 했었고요. 또 24년 민방위 교육 영상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가 되기도 하는 와중에 지금 국적기라고 하는 대한항공에서 또 지도에 독도가 표기가 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또 실망하고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또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이게 PPT를 봐주시면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 7월입니다. 정확히 서경덕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뉴욕 타임즈에 올린 우리 독도 한국당 광고입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벌써 20년이 지난 거죠. 이런 노력이 20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세요? 좀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나아진 점도 있지만 여전히 그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요. 예. 계속 이어서 PPT 봐주세요. 19년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리앙쿠르트 암초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1853년에 그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트가 이 독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우리가 수정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22년까지도 바뀌지 않다가 이제 일부 바뀌었는데요. 지금 2025년 현재에도 42개국 구글 지도에는 독도를 리앙쿠르트 암초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다라고 이제 철석같이 믿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자주 쓰는 플랫폼이겠죠. 구글이라고 하면.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한국 관련해서 자주 쓰는 앱이 여행 앱이겠죠? 차관이? 네. 그 여행 앱에 보시면은 유명한 아고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독도가 리앙쿠르트 암초라고 똑같이 표기가 됩니다. 호텔스 컴바인이라고 또 유명한 여행 앱이 있죠.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한국어로 들어가면 독도라고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볼 때. 근데 이게 이제 외국어로 바뀌면 뭐 예를 들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칠레어, 스페인어 뭐 이렇게 이제 바뀌면 이게 또 다시 리앙쿠르트 암초 혹은 독도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셨나요? 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또 확인해 가면서 좀 근본적인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항상 국민들이 제보를 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 정부가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 그 독도 위표기권을 저희가 준비를 했던 기사인데 그걸 준비하면서 문체부에 해외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서비스를 통해서 오류를 신고를 하면은 시정 조치를 한다는 건데 근데 제 나름대로도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느꼈는데 이 해외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외교부 차관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독도가 뭐 다케시마이고 일본 땅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독도 표기 바로 잡는 예산을 이 윤석열 정부에서 PPT 봐주세요. 이 예산을 계속 줄여간 거예요. 독도 표기를 방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정부가 조금 더 사전적으로 국민들이 제보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들이 찾아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주객 전도적인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위임을 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대응하고 시정하라고.
이제 조치를 취하라고 한 건데, 그리고 또 세금도 그래서 내시는 거고요. 일단 선제적인 역할을 검토해 보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역할을 준비할 때까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이 예산에 있어서도 증액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부 장관님께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시작, 건국이 언제입니까? 이제까지 건국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재헌헌법 전문 현재 헌법 전문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의 취임사 그다음에 관보 1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헌법 전문을 보면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고 세계에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호는 1919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헌법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고 마찬가지로 1919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 4월 11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가 48년 7월 24일이었는데도 그때도 연호가 대한민국 30년. 이승만 대통령도 네, 30년. 1919년 4월 11일로 본 겁니다. 여기 대한민국 네. 3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제가 관보 장관님 1호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네, 관보 1호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19년 3.1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임시정부가 설립된 4월 11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훈부 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죠. 근데 PPT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네이버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굵게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 적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용하는 1위 포털 사이트라는 곳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문제죠. 다른 것도 물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의 국적은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의 국적이었습니다. 이 네이버에서조차 이 뉴라이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학습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김영석 독립관령 관장이나 그곳 뉴라이트들이 건국절이니 뭐 일본 시민이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헌법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일반 국민분들의 역사 인식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님 대신해서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차관님. 제가 제보받은 파일에서 이 고등학교 역사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PPT 한번 봐주세요. 한인 애국다리는 게 만들어집니다. 1931년이고요. 누가 만들었느냐? 김구가 만들었고요. 뭐 하는 단체냐? 의열투쟁 단체예요. 의열투쟁이 뭐라 그랬어? 테러. 김구가 의열단 만든 김원봉을 욕을 그렇게 했다. 무식하다고. 우리 조선인들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니. 근데 이제 지가 하고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닙니다. 네. 리박스쿨부터 시작해서 극우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 어린 학생들 교육에 개입하고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지난 11일 리박스쿨 사태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안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합니다. 늘봄 방과후 교사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참여하는 강사도 교육 활동에 있어서 중립성을 위반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립성 의무라는 모호한 표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걸로 역사 왜곡 막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중립성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원칙을 저희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지금 차관님 답변으로 들어보면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PPT 봐주시면요. 그 5.18 관련된 민주화 운동 관련된 교육을 역사 강사들이 합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무슨 좌파이니 무슨 빨갱이 역사 인식을 주입하느니라고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만들었던 이 조치노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왜곡된 역사 교육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는데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교육하는데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만 불평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교육부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안부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잘 들어주셨죠, 장관님? 예. 네.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 8월이라고 하니까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황국 시민이 되는 거고요.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거고요. 독도가 리암쿠르트 암촌이 일본 땅이니 되는 겁니다. 이 뉴라이트 어처구니 없는 세력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일 건데요. 말인즉슨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국경일 5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이 있는데요.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이제 국경일로 승격을 해서 건국에 대한 확실한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참 엄중하고 무거운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제안 드린 게 좀 조심스러워서요. 우리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할 경우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 당연히 우리 땅인데 이게 오히려 외교적으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부터 이제는 국토 참전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영토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장관님들께 지혜를 드렸는데 말인즉슨 역사나 우리 뿌리를 담당하는 보훈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역사관, 그로하여금 만들어지는 국가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장관님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흔들렸던 이 근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냥 또 하나의 질이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꼭 부처로 돌아가셔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뿌리 정체성에 있어서 각 부처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끝내셨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독도의 이 영유권을 포함하여 이 대한민국 영토를 또 관리하고 있는 이 행정안전부로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